이렇게 초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를 비교해서 지금 이 지역이 학군이 어떤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네이버 부동산 실전 사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동산에서 매물을 좀 검색하기 전에 부동산 매수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상황에 맞는 매물을 선정해야 되겠죠. 본인이 어떤 지역에 매수를 하고 싶은지, 주택 형태는 어떤 게 되는지, 뭐 빌라나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게 있고,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크기가 나한테 적합한지, 금액대, 실거주 여부는 실제로 실거주를 할 건지 아니면은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매물 검색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네이버 부동산이라는 좋은 툴이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매물을 검색하고 괜찮은 매물인 것 같다, 실거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싶으면 호갱노노라는 어플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매물이 되게 좋다, 난 이 매물로 하고 싶다, 정했다 하면은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가격, 그리고 입주일을 협의를 해야겠죠. 아마 가격은 조금 내고를 하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구매를 할 때 자기도 100%로 구매를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재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출을 일으킬지, 어떤 대출을 활용할지, 그리고 복비는 어느 정도 나가는지, 취등록세, 그리고 법무사 비용, 그리고 수리비, 이사비 등이 있겠죠. 이런 순서로 이제 부동산 매수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보통 상황에 맞는 매물 선정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있으시겠는데, 매물 검색 검토 그리고 이제 이 가격 협의 후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상황에 맞는 매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1인 가구 혹은 신혼부부로 가정을 해서 임의로 매물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매수 지역은 경기도의 남부 지역, 수원, 동탄, 평택, 화성, 오산 이쯤이 되겠죠. 그리고 주거 형태는 아파트. 여러분, 주거 형태는 웬만해서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추후 재팔 때나 아니면 시세 상승에도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8평, 실거주 여부는 실거주를 하는 걸로. 이제 갭 투자가 아니죠. 금액대는 1인 가구 혹은 신혼부부를 고려해서 조금 저렴한 3억대로 취등록세, 중개료, 이사비용 포함 3억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매물 검색인데, 매물 찾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보편적인 네이버 부동산으로 매물을 찾고 호갱론으로 실거주민의 의견을 보는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검색 조건을 선택을 하고 지역, 거래 유형, 금액, 세대수, 평형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연식, 용적률, 그리고 평당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매물 설명을 보면은 세안호가 되어 있는지 수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실거래가 추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그 초등학교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고 그 초등학교의 학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그 최종 매물 검증으로는 호갱노노 주민 의견을 좀 참고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방법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켜서 어떻게 매물을 찾는지 직접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열면 이런 화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왼쪽에 지도로 매물 찾기를 눌러볼게요. 지도로 매물 찾기를 누르면 이렇게 현재 위치 근처에서 매물이 나오죠. 저는 일단 1인 가구 혹은 신혼부부로 가정을 해서 매수 지역은 경기도 남부 지역, 주거 형태는 아파트, 그리고 크기는 18평 이상, 그게 이제 10평대, 20평대를 했고요. 실거주 여부는 실거주, 금액대는 3억으로 해놨는데, 여기 지금 다시 보시면 조건 변경을 누르면 거래 유형의 매매, 전세 월세는 아니고 매물명의 아파트, 매매가에 제가 2억에서 3억이라고 해놨어요. 취등록세랑 중개료, 이사 비용을 고려해서 2억에서 3억으로 했고, 면적에는 10평에서 20평대로 해놨고, 매물 특징에는 세대수의 500세대 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태그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갭 투자를 할 거면 세안코를 선택하면 되지만 실거주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이대로 매물 검색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오산에 있는 오산역 근처에 매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오산역 근처에 이렇게 매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이는 동그란 파란색의 숫자들이 이 조건들, 위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매물들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매물 목록에서 56개의 매물이 지금 제가 선택한 지역 내에 있는 매물들이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단지 버튼을 누르면 단지 모양이 나오고, 조금 확대를 해보면 해당 단지의 평당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00만 원도 있고 900만 원도 있고, 저는 여기 동부 사만 아파트를 조금 봤는데, 동부 사만 아파트는 지금 평수가 72제곱미터 하나 평수로 운영이 되고 있고, 368세대로 꽤 큰 세대수를 갖고 있고,
그렇지만 중국 연식이 96년식으로 조금 연식은 있는 편이에요. 지금 매물이 21개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걸 누르면 이제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위에 보통 보면은 기본 정보, 매물, 실거래가, 공시가격, 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본 정보에는 세대수나 최고층, 그리고 용적률이 나오는데 보통은 세대수랑 용적률을 많이 보죠. 용적률은 낮을수록 나중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더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매물을 보기 전에 시세 실거래가를 먼저 볼게요. 평수가 여기 이제 평이랑 제곱미터를 바꿔가면서 볼 수 있고 23평형, 신혼부부한테 그렇게 작지는 않은 평수죠. 그래서 보면은 1년, 3년, 5년, 7년의 추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년으로 봤을 때 최근에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최고점이 2억 1,8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지금 1년을 보면은 이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전세가율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매물을 보면은 여기 면적을 또 선택할 수 있어요. 또 평수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볼 수 있고 여기서 가격순을 보면 낮은 가격순으로 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끼고, 새끼고는 이제 갭 투자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도 이것도 새끼고 되게 많은데 이건 내년 3월 입주. 이건 새끼 매물이 아니라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리고 남향의 고층 2억 1천만 원. 저는 이 매물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괜찮은 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기본 정보로 와서 내리면 평면도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관 구조가 계단식인지 타워형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 보다 보면은 여기 배정초등학교가 나오는데 배정초등학교에서 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 오산대원초등학교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상세 정보에서 볼게 이제 1, 2, 3, 4, 5, 6학년이 있고 학급반이 있어요. 1, 2학년은 87명 102명인데 5, 6학년이 112명 122명이다. 이러면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1, 2, 3학년 때 학급 수가 되게 많고 학생 수가 많다가 고학년이 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그 지역에 학군이 그렇게 좋지 않다.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간다.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지금 1, 2학년 대비 5, 6학년의 학생 수가 더 많은 걸 봐서는 학군이 그렇게 막 썩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평촌, 학군지로 좀 유명한 곳이죠. 평촌에 있는 초등학교를 좀 보려고 왔는데 여기 위에 있는 귀인초등학교를 한번 볼게요. 귀인초등학교 상세 보기를 누르면 여기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수가 나오는데 1, 2학년은 220명 정도가 되고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 320명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쪽으로 이사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즉 중학교 학군이 좋다, 다른 데보다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 거겠죠. 이렇게 초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를 비교해서 지금 이 지역이 학군이 어떤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검색하는 법 대충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호갱노노에서 실거주민의 의견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호갱노노에서 방금 봤던 오산의 원동 동부사만 아파트를 보면 세대수랑 용적률, 연식이 나오죠. 내려가면은 평당가가 나오고 변동가가 나오는데 3년 전 대비해서 47%가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평면도가 네이버 부동산이랑 좀 다르게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주차 공간도 이렇게 나옵니다. 관리비도 이 정도 나온다고 평균적으로 나오고 주변 상권이라든지 대중교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주위에 없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거주민들의 의견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말풍선을 누르시면 실거주들의 실제 후기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주민의 후기를 참고하셔서 매수 결정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네이버 부동산이랑 호갱노노 어플을 활용해서 매물을 찾아보는 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열어서 이것저것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으로 매물을 찾고 호갱노노로 거주민의 의견을 보고 그걸 부동산에 문의를 했는데 이 매물이 너무 괜찮다. 나는 내 집으로 이 매물을 매수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아파트 구입을 이제 바로 고려를 하시겠죠. 아파트 구입을 고려할 때는 이제 가격 협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파트 매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전세를 낀 갭 투자 방법이 있고 실제로 전세를 끼지 않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는 실거주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갭 투자 방법은 현재 아파트 매매 금액, 전세 값을 뺀 나머지 값, 그 갭 금액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갭 금액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활용해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인 복비, 그리고 아파트라는 자산을 이제 취할 때, 그리고 등록할 때 내는 국가에 내는 취등록세,
그리고 이 취득록세 업무를 이제 대신 해주는 법무사 비용이 드는데 이 법무사 비용은 셀프 등기를 활용하면 너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하는 비용인데 저는 매수를 할 때 셀프 등기를 해서 법무사 비용을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갭 투자를 진행할 때는 돈이 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신용대출을 조금 활용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유튜브들의 아주 많은 정보와 내용들이 있으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대출은 조금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최신 정보는 그때그때 검색해서 보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거주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집이 3억이라고 제가 현금을 3억을 다 들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보통은 신용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그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일부 금액은 좀 대출을 껴서 구매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고요. 주택담보대출에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그런 자격 요건 같은 것들이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하셔서 매수를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에 드는 비용은 계약금, 잔금이라고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집값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복비, 중개 수수료가 되겠죠. 그리고 취득세, 법무사 비용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들고 또 수리 비용, 그 집이 너무 오래된 집이다. 나는 조금은 수리해서 화장실이나 싱크대, 뭐 도배, 벽지, 바닥, 장판 이런 부분들을 좀 수리하고 싶다면 수리 비용이 또 추가로 들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페이지인 가격 협의 및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많이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조금 더 쉬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컨텐츠를 한번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유튜브에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규제가 너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기보다는 직접 조회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물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매물 검색을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 입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소개해 드렸고, 아마 처음 부동산을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동산의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 정말 어려움이 많고 막막했던 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아마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처음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